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주요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산망 서버에 난 불로 600개가 넘는 정부 업무 시스템이 한꺼번에 멈춰섰는데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여러 민원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하루 종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사고 과정부터 살펴보고 피해 상황과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디지털 심장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건물 5층 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업자 13명이 전원을 차단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직원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중요 데이터 정보가 훼손될 수 있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의 방수를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오전 6시 반쯤 큰 불이 잡혔고 불은 오후 6시쯤 화재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가 대거 마비됐습니다. 열기로 서버가 급격하게 가열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춘 겁니다. 정부 24 접속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안 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도 끊겼습니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안 되고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 시스템도 작동을 멈추면서 공무원들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졌습니다. 소방의 경우 119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영상 통화를 통한 신고는 먹통이 됐고 자체 위치 추적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도 멈춰 병원과 개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우체국은 우편과 금융전산망이 동시에 먹통이 됐습니다. 하필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에 택배 배송 메시지가 중단됐고 우체국 예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택배기사가 평소보다 더 빨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실시간 배송 정보가 담긴 개인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배송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송인, 수취인, 주소가 다 있는데 지금 안 돼서 정보가 하나도 안 떠요. 배송기사는 일일이 사진 찍고 정보를 직접 채워 넣느라 불편하고 고객은 내 택배가 언제 오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해산물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전복 같은 거에. 그래서 혹시 이게 고객들이 빨리 이거를 이제 안 가져가시면은. 이번 연휴 우체국 택배 예상 물량은 하루 160만 개. 다음 주에도 전산망이 이 상태면 추석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에는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입출금은 물론 돈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우체국 금융 90조 원 예금이 말 그대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체크카드도 먹통이라 2차 민생 소비 쿠폰조차 쓸 수 없습니다. 우체국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등 수십 종의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고철 덩어리가 됐고 국회의 모바일 출입증은 아무리 갖다 대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먹통이 되면서 공항이나 병원 같은 곳에는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했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이나 국가유공자 확인, 심지어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도 전산망 마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이 마비가 돼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현장에 나가서 수기를 기록을 하고 정부는 주요 서비스부터 복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는 건물 하나 불났다고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너무 쉽게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경기도 양주에서도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 오전 많은 손님들이 이용 중이던 찜질방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직원과 손님 등 28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숯가마 옆으로 무너진 흙 벽돌 조각과 건축 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마 뒤에 있던 벽도 무너져 기둥만 남았습니다. 천장도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숯가마 찜질방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네, 폭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안 보여. 일단 그 흙가마가 터졌으니까 그게 다 막 입안에 막 흙 묻고 여기 다. 찜질방 직원이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나무 장작을 태워 가마에 넣던 중에 폭발이 난 겁니다. 이 폭발로 손님과 직원 등 28명이 다쳤습니다. 숯을 만들던 60대 직원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손님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 등 72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치에서 불은 안 나오고 가스만 나온 상태에서 직원이 다시 점화하려는 순간 공기 중에 집약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업체 측은 가스 폭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마가 자체가 열받아서 가마가 무너진 거예요. 가스 폭발한 거 아니에요. 가스 폭발해서 이 건물 다 날아가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찜질방 측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쯤 어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찬성 17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폐지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해 17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역시 자동 종료됩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도 기능이 확대되는데요. 위원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요. 과기부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신사까지 맡게 됩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내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그 뒤엔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정자원 화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정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에 의한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며 핵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보유국 인정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핵이라는 방패와 검을 부단히 벼려야 한다며 핵 능력 확장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 최우선 과제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자 변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핵 고도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핵 능력 고도화의 중요 고리들이 완벽하게 풀렸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버린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핵 능력은 이제 고도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의 거래 본능을 자극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도록. 국제사회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북미 대화를 제안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예정 없이 전격 판문점으로 향한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